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원 덜 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주택자 아니면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들. 물론 뭐 이제 케이스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기사고요. 여기 정다운 기자님, 제가 이분을 뵌 적은 없는데 좀 매경이라든지 매경 이코노미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심도 있게 보고 괜찮다, 되게 분석 잘 돼 있다 하는 거 보면은 이분 기사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뵙고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원 덜 낸다. 공시가 5억이면 15만원이나 줄어든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더 줄어드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더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혹시 구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시가격 자체가 18.63%가 이번에 최종 확정돼서 전국 평균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는 60%인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45%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를 43까지 내린다는 거죠.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에. 그러면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시가 얼마입니까? 6 나누기 0.69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8.69억 시세. 왜 0.69인가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원래 71.5였는데 69%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0.69를 나눴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은 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데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바로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뭐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해서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적용이 된다. 자, 이거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를 보면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금을 구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 바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입니다. 이게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60%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은 이게 한시적으로 45%로 내렸는데 다시 여기에서 공시가격이 3억까지라면은 43%, 3억에서 6억이면은 44%, 6억 초과면은 45%로 훨씬 더 이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더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시가격 내려갔죠. 근데 공정시작가액비율이 45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는 거죠. 6억 안 넘으면 공시가격이. 그럼 공시가격 6억이면 시가 얼마예요? 6 나누기 0.69 그러면은 8.69억 정도 시세. 시세 8.69억 정도.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그냥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이제 정부 보도자료 나온 거 그냥 하셨는데
이거는 최종 18.63으로 결정되기 전 데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이 9천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계산해줘야 돼요. 공시가격이 9천만 원이면 9천 나누기 0.69 하면은 대략 시세 1.3억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2억 4천이니까 2억 4천 나누기 0.69 하면은 이게 이제 3억 4천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43, 44, 45 그거 나누는 거는 공시가격 기준이었죠.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까지가 43%니까 이 기사가 좋은데 3억 이하인 2억 8천까지를 여기 파란색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딴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3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020년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이제 43에서 44. 그리고 이제 6억 초가 되는 경우에는 45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군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43이다. 그러면은 이게 재산세가 82,000원에서 26만 9천원으로 2020년 그리고 2022년 대비 다 떨어진 거죠. 다 이렇게 41%에서 뭐 14%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진 거고, 공시가격이 3억에서 6억 사이라면은 45가 아니라 44%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세는 35만 원에서 뭐 72만 원까지 이게 2022년 대비해도 뭐 32%, 23%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전히 동일한 45% 적용되는 6억 초과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6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가 뭐 87만 원에서 101만 원, 107만 원인데 이 역시 2020년 대비해도 30%, 2022년 대비해도 뭐 30%, 32%, 47%다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군요. 예, 제가 몰라보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놓고 보면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값이 6억 7천이다 하면은 이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 정도 되는데 재산세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몇 프로입니까? 뭐 0.1% 정도. 재산세 세율이 뭐 보통 0.1에서 0.4 정도니까 얼추 그냥 매가에서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렸네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세대 1주택자라면은 뭐 일단 재산세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가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왜냐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은 공시가가 12억까지 안 나오는데 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6억 7천이니까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5대5로 하면은, 집은 5대5로 하면은 남편 9억, 아내 9억이기 때문에 18억이기 때문에 더 뭐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공시가격 2억짜리 주택을 했다면 올해 납부할 재산세가 줄어든다. 이거 다 봤었죠. 전국 1주택자 중 93.3%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부류가 되겠네요.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가 떨어져서 실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그래서 행안부는 올해 1주택자가 평균 72,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평균 72,000원, 또 계획대로 공정시작 가격들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에서 47% 줄어들 거로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자면서 5월 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고 6월 중에 국무회의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공포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온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세가 줄어드는데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저는 사실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1주택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도 있고요.
1에서 1로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특히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들 두렵거든요. 안 해봐서.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볼까요? 6억짜리?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6억 이하기 때문에 1.1% 660만원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세를 내는데 보유세는 당연히 재산세만 내겠죠. 종부세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보유세 얼마 나올까요? 보유세 아까 기억나십니까? 6억이니까 공시가격은 대략 4억 2천 정도. 얼마 나오죠? 60만원 정도 나오겠네. 60만원 정도. 보유세가 60만원. 이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80만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했을 때 660만원, 보유했을 때 180만원,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 세금 얼마 나올까?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 나온지를 알려면 제가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좀 해보죠. 양도세는 커니까. 이게 이제 매각을 얼마에 했냐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 3년 후에 얼마가 올랐을까? 6억짜리 집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좀 화끈하게 10억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으시라고 이분한테.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세금? 양도세. 제로. 왜 그러죠? 대부분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쵸?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비과세 됐을 때 양도가 12억 이하라면 세금 한 푼도 안 나오죠. 제가 화끈하게 10억까지 이렇게 오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660만원 취득세 내고요. 중간에 보유세 3년 보유했을 때 180만원 정도 내면 되고요. 중간에 물론 좀 오르겠죠. 넉넉 잡아 한 300 정도 잡을까요? 그럼 660, 300, 그럼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양도세, 비과세 받아버리면은 세금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 결국에는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 뭡니까? 세금은 아무 고민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언제 살 거냐? 어디에 있는 걸 살 거냐? 그리고 내가 자금 조달 능력, 아까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대출 포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6억을 가는데 내가 3억 있고, 절반 정도인 3억을 대출 받는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지금 한 4% 정도 나오나요? 담보대출 아마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도 4% 잡으면은, 3억에 4%니까 1년 이자만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는 맞벌이 하니까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집값이 올라줘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떨어지는 않아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최소한 세금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만 하시면은 그냥 끝납니다. 끝나. 왜 그러냐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순간 이게 공제금액이 엄청 커져버리기 때문에 재산세만 나오지 종부세는 어지간하면 안 나와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6억에서 10억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2억 초과된 13억이 됐다. 그럼 12억 초과된 1억에 대해서 세금 나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명의를 하시면은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매수자가 훨씬 우위에 있는 귀한 그런 시장이죠. 즉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격 협상력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머뭇머뭇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려면 평소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가격 모니터링을 쭉 하고 계셨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은 다 세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분들 채널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